선거 끝나고 이재명 며칠 끙끙 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오늘 취임 1년 됐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참 일일이 제가 전해드리기도 가치가 있나 싶을 정도의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 투표용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오늘 그 싱가포르 그 외신 기자가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그 잠실에서 참정권 집회를 하고 있는 이 문제. 여기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 자기도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는데 뭐 투표 결과에 영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 본인이 실토라는 거죠. 이 심각성을 지금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 문제의식도 없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여기 참여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자기가 변했다는 겁니다. 주권 감수성에 대해서 부족을 했는데 반성한다. 청년들을 보니까는 참 존경스럽다. 자기는 그 전에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도 몰랐다. 참 이게 본인의 그 자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야기인데 이걸 그냥 합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심각하게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청년들의 지적을 보며 나 역시 국민 주권에 대한 민감도, 즉 주권 감수성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반성이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최소한 일부러 그랬는지 투표 부족이 용지 부족이 진상은 밝혀야 할 것 아니냐. 자, 진상을 밝히는 방법이 중요하죠. 방법이 강력한 수사권을 갖고 이재명이 막 가중시킨 내란몰이 이 특검 말고 이런 식의 특검 말고 진짜 진상을 밝혀야 될 수사력 있는 사람들을 특검으로 임명을 하고 특검보로 임명을 하고 투입을 해서 이것을 밝히는 게 최선이죠. 특검. 이 정권과도 관련되어 있는 일이니까는 헌법기관 아닙니까, 순간이가. 그러면은 특검을 출범시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재명은 특검이 아니고 국정조사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가용한 행정 권한을 모두 동원해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 벌써 꾸렸다고 하나요? 범죄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다. 자, 합동수사본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전재서에게 면죄부 준 그 수사본부. 그런 걸 출범시켰다고 이걸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처음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열 몇 군데 투표 못했다고 뭐 그게 뭐 큰 대수야. 그런 생각을 했다가 청년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막 집회를 하고 막 하니까는 이게 아니구나. 이 잘못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청년들 말 들으면 그게 맞는데 이러면서 진상조사를 하라고 한 게 특검 이런 게 아니고 합동수사본부. 면죄부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뭔가 이게 확산되면은 자기에게 안 좋으니까는 국정 운영하는데 차질이 빚을 수도 있고 막 골치 아프게 되니까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공소취소 이거 뭐 법대로 하면 된다. 잘못했으면은 시정을 해야 된다. 자, 법대로. 이재명이 법대로를 이야기합니다. 법대로. 전부 다 사법체계 다 헝클어 떨어놓고 지금 자기 공소취소 법대로 하면 돼. 이게 법대로 하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정해져 놨죠. 다 그 로드맵 다 짜놓고 국정조사하고 청문회하고 특검 출범시키고 하면서 법대로 하면 된다. 혹시 특검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저 구자연 국무회의 하면서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 면전에 대고 검찰도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취소해. 막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법대로 하면 된다. 참 국민을 뭐 우습게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다. 이미 이건태 내세워가지고 국정조사 청문회 막 하면서 전부 다 그 스케줄 다 만들어 놓고는 마치 아무것도 안 정해진 백지 상태에서 특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무슨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검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할 거냐.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다. 이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다 그 로드맵은 짜놨고 거기다가 380억 혈세 들여가지고 200일 동안 300명 이상 막 투입해가지고 하면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미 자기는 이 로드맵 다 짜놓고 그리고 이게 이 무산될 위기에 이제 처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왜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지 무산될 위기에 처하니까는 직접 이제 특검이 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는 원래 있던 검찰에 대해서 막 압박을 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무총리의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물망에 올랐는데 갑자기 그 다른 사람 여성을 이렇게 지명을 한 건 정성호에게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기 공소 취소 해결해주고 나가라는 그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그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에 오른 게 이재명 당선되고 나서 세미나에 나가서 이재명의 재판들은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법무부 장관에 발탁을 했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를 하던 지난번에 김호준 방송에서 제기가 된 것처럼 이 거래를 하던 밀거래를 하던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 남겨주는 대신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거래를 하던 뭐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하던 정성호가 하라고 그 남겨둔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도 이 공소 취소에 목을 메고 모든 걸 다 여기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또 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얼토당토한 논 무슨 뭐 법대로 하면 된다고 이게 지금 법대로 하는 겁니까? 법대로 하려면 그냥 재판 받아야죠. 재판 받으면 그걸 법대로 하는 겁니다. 5개 재판 전부 다 안 받으면서 무슨 뭐 다 없애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없애려고 하면서 법대로 하면 된다고 이게 국민을 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 이재명 며칠 끙끙 앓았다. 뭐 지금 자기가 본인이 끙끙 앓았다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자, 뭐 여기저기 했는데 노컷 뉴스가 제목으로 뽑았기 때문에 노컷 뉴스 기사로 보여드리죠. 이재명 선거 결과에 2, 3일 동안 나 상태가 좋지 않았어. 참 선거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선거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막 시장 다니고 뭐 부산 가고 여기저기 도시 다니면서 막 공약하고 막 선거 개입하고 국민 갈라치기 하고 스타벅스 가지고 갈라치기 하고 투표하는 날 4번이나 뭐 투표 이렇게 동료 메시지 내는 척하면서 뭐 저질 뭐에게 뭐 지배 당하지 않으려면은 뭐 투표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국민 갈라치기 하고 했는데 선거 결과가 본인 뜻대로 안 나오니까 일단 정원호 자기가 픽한 정원호 서울시장에서 떨어졌죠. 저 하정우 그렇게 막 띄워서 부산에 내보냈는데 떨어졌죠. 그 김용남 뭐 뉴 이재명 해가지고 자기가 찍어가지고 그 국민의힘 출신을 또 저 평택을로 가도록 했는데 거기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는 일종의 멘붕이 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를 이제 이 공소 취소도 이 상황을 보니까는 아예 그냥 정청래가 막 압승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청래가 폭망을 하든지 그래야지 오히려 자기에게 공소 취소가 생기는데 이게 어중간하게 결과가 나오니까는 근데 이 정청래가 공소 취소도 안 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는 상태가 좋지 않았겠죠. 왜 상태가 좋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그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뭐 선거 결과를 보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건지 선거에 막 개입을 했는데도 그 결과가 안 좋으니까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 선거 개입을. 그 말인지 아리송하죠. 그리고 한 2, 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 2, 3일 동안 끙끙 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막 화도 나고, 왜 정청래에게 화를 내는 거죠. 아, 정청래, 본인이, 자기가 뭐 당권에 도전을 하려고 여기저기 막 지방 막 다니면서 특히 전라북도, 전북도지사 선거 때 자기 편 지사 만들려고 하다가 서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가지고 서울에 있었다. 그리고 부산에 가서 괜히, 하정우, 이재명이 내세운 하정우 손잡고, 어린 아이에게 오빠라고 해봐. 오빠라고 해봐. 그래서 하정우 완전히 흠집 다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정청래는 부산에 가지도 못했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2, 3일 상태 좋지 않았다. 선거 결과에. 아, 이거 정청래 저거 뭐야? 이런 거죠. 자, 오늘 이재명 그런 말도 합니다. 선거 결과하고 관련해서 이길 곳을 지고 이겨야 하는 곳은 곳을 졌다. 이겨야 되는 곳을 지고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 이건 참 큰 문제가 있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선거가 이겼냐 졌냐 할 수가 있지만은 이길 곳을 진 것, 이겨야 하는 곳을 진 것은 큰 문제가 있다. 다른 문제다. 바로 정청래에 직격하는 거죠. 바로 서울 놓쳤고 하정우 떨어졌고 평택에 김용남 안 됐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청래를 간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정청래가 이번에 원탑으로 선거를 치렀죠. 이번 선거 결과는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선거 뒤에 한 2, 3일 저도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 이야기도 했고 정청래를 막 직격을 한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오늘 회견에서 반대로 김민석을 띄웠습니다. 노골적이죠. 이제 정청래하고 김민석이 맞대결을 할 가능성이 큰데 8월달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을 막 띄웠습니다. 어제 이제 그 후임자 한선숙인가요? 그 발표를 했죠. 그리고 김민석이 이제 사퇴를 하고 나오는데 김민석에게 막 힘을 실어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역대 내각에서 볼 수 없었던 성과를 거뒀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김민석이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성과를 거뒀다. 역대 내각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다는 이야기죠. 자기하고 김민석이 역대 1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성과를 거뒀다. 저 오늘 한 3시간 가까이 이거 듣고 있느라고 정말 화가 나서 혼났습니다. 그 들어야지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뭐 취재를 해야 되니까 듣긴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부동산 자기가 꼭꼭 잘 눌러놨다. 집값 자기가 막 SNS 안 했으면 막 더 올랐을 텐데 내가 잘 눌러놨어. 그것이 이번에 선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냈어. 수도권 부동산이. 참. 그래서 또 말이 엮여를 셌습니다. 김민석에게 힘실어 주려고 역대 내각에서 볼 수 없었던 성과를 거뒀다. 김민석이. 그리고 자,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김민석이 왜 교체를 하느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절해서 교체했다. 당대표를 시키는 게 더 적절해서 교체했다. 자, 정청래가 들으면은 기가 막힐 일이죠. 노골적으로 개딸들한테 김민석 이제 국무총리 잘했고 당대표 갈 거니까 밀어. 그런 말을 하면서 정청래에 대한 분노를 막 쏟아낸 겁니다. 2, 3일 동안 상태가 좋지 않았어. 왜? 정청래 때문이죠. 자, 부동산 가지고 참 너무나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서 그거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정호로가 졌습니까? 제가 1월 달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난 폭등을 했을 것이다. 더 올랐을 거야. 집값이. 나 때문에 이 정도야. 이 정도를 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거 좋은 영향 미쳤어. 근데 정호는 왜 떨어졌죠? 그 말은 안 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줄었다. 아니, 주택 공급을
취임하자마자 막 주택 공급을 합니까? 주택 공급을 뭐 택지 조성도 하고 하려면 몇 년씩 걸리죠.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공급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마치 윤석열 정부가 뭐 뚝딱 해가지고 뭐 계집 짓듯이 뭐 만들어서 내놓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지금 현혹을 하는 거죠.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 정부가 들었으면 올라가고 보수 정부에서 집권을 하면은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데도 안 올라간다. 그러면서 안 오르고 있다가 그게 몇 년 동안 쌓여서 개혁 정부가 들었으면 그때 확 올라간다. 보수 정부에서 부동산 값이 좀 오르라고 자기들은 고사를 지내는데 그래야지 민심이 나빠지니까는 보수 정부 민심이 나빠지니까는 그래도 안 올라가더라. 근데 왜 좌파 정부가 들었으면 올라오느냐? 보수 정부에서 꾹꾹 눌려있던 게 있어요. 묘하게도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은 그게 이제 터져버린다. 잘못은 보수 정권에서 했는데 이 좌파 정권에서 마치 집값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런 논리를 지금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지금 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죠.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3.9%포인트 1주 만에 떨어져서 55.2가 나왔다. 뭐 이런 조사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코스피도 사상 최악이 되고 이재명의 지지율도 막 4%씩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썸네일에서 이재명 운빨 1년 만에 끝난 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